네, 내일은 스타킹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출연자시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물서치 이상엽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상엽 이사님. 스타킹! 우리 스타킹! 축하드립니다. 이상엽! 정말 HLB 얻어 걸렸죠. 역시 주식은 운입니다. HLB가 사실 이런 후재가 나올 줄 이상엽 이사님 그때 솔직히 좀 예상하셨잖아요. 이거 좀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 근데 제가 이제 네. 목표가를 그때 네. 보니까 한 4만 5천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5만 원도 넘었었고. 그렇죠. 근데 좀 생각보다는 빨리 갔다. 음.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금리 인하랑도 맞물렸고 또 지수가 좀 주춤하니까 네, 이게 바이오로 좀 쏠림 형상을 또 오늘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네, 정말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운칠기삼? 네. 운이 없고 저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진짜.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 중에 이건 다 제 실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해야죠. 그러면은 시기도 맞아야 네, 되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말이 안 네, 되죠.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운까지 따라주면은 비중 많이 실은 종목이 또 많이 오르면 그건 또 진짜 운이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장을 좀 주도할지 이런 거는 쉽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만 읽고 그다음에 기사만 한 하루에 한 300개씩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은 와요. 네. 근데 그 종목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 그건 또 고도의 진짜 작업이거든요. 그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아니 귀에서 뭐 하얗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어디까지 네,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스타킹을 차지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감이요? 예. 예, 스타킹이니까. 네. 1월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1월에도 좋은 종목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1월에도 운이 함께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고 두 종목을 밀어두셨어요. 네. 보니까 6위에도 또 그렇죠.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비율. 비율은 네네.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비율도 근데 오늘도 아마 약간 횡보 느낌 아닙니까? 오늘도 아마 무슨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 최근에 지난주에는 이제 브라질과 관련돼서 좀 이제 인증이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이제 미용 그 성형 시장에 있어서 좀 전 세계 뭐 글로벌 넘버 2위일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큰데 관심이 많군요. 네, 미국 그래서 쪽에. 내년에 이제 뭐 브라질이랑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도 좋고 좀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은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좀 조정 시에 계속해서 관심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율 뒤에 연기금이 있어서. 저 연기금 들어왔습니까 또? 오늘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 오늘 지금 보셨구나. 네. 아, 이거 6위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스타킹했다 이거죠. 안 쓰니까? 6위까지 내가 뭐 약간 이런 1, 2위만 챙기면 되지. 접근은 6위 너는 운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부장님 네. 화요일 팀이 총 6개 종목 중에 4종목을 와, 차지하셨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건희 부장님도 고영이라는 종목으로 수익률 13% 기록하셨고 또 S바이오 메딕스도 그 밑에 바로 4위, 5위를 4위. 차지했습니다. 고영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수익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체크 이후에도 오늘도 또 올랐는데 네. 물론 이제 고점을 벗기지 못했지만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섹터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종목 고를 때 여러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차트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꼬시는 차트. 아, 꼬치는 차트. 근데 이게 아직도 일봉으로 꼬시는군요. 꼬시면 안 되고 예. 주봉으로 꼬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큰 흐름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주봉 보면 이제 귀엽게 올라왔죠. 아, 귀여운 예, 꼬심이네요. 예, 귀엽게 올라왔습니다. 네. 전고점 아주 귀엽게 올랐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까지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좀 이상엽 이사님처럼 좀 운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이 S바이오메딕스도 오늘 또 한번 또 불을 뽑았는데 바이오가 요즘 흐름이 좋네요. 예, 지난주까지 측정하는 거라 이게 또 네, 맞아요. 제가 거의 마지막에 갖고 나온 종목이어서 네네네. 이것도 보면 이거는 일봉 주봉 다 그냥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일봉 이제 그렇죠. 아주 일봉이에요? 이쁜 사발처럼 만들어놨죠 지금. 오, 이쁜 사발. 예, 구석기 시대 사발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빗살무늬 두개 같네요. 전문 용어로 이제 라운드 바닥이라고 음. 이렇게 쭉 이제 힘들게 만든 바닥이죠. 네, 잘 다져놨네요. 근데 이게 지금 파킨슨 병이랑 지금 이제 내년에 바이오의 화두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치매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치매 중에 파킨슨이 한 30%, 그다음에 알츠하이머가 70%인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회사들이 많지만 파킨슨 관련돼서도 지금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 바이오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모든 이슈를 그쪽에 뺏기고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아. 근데 이제 뭐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가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현 씨가 또 많이 좀 지켜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바이오가 쪽에. 사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꿈을 먹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꿈을 먹고 일어나는 종목인데 금리 때문에 아니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갈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은행에 다시 다 회수해 가고 있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금리 이렇게 높이면 다시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이오까지 돈이 올 수가 없고 하다못해 스타트업들한테도 돈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럼 근데 바이오 쪽은 또 이제 스타트업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내년에 이제 2분기 뭐 말부터 3분기 초 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바이오도 수혜를 크게 받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제가 오늘 뭐 전문가처럼 얘기해요. 아우, 진행자인데 말이죠 제가. 이상형 기자님. 전문가잖아요. 네, 책도 내시고 지금.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은데요. 힘주겠어요. 약간 표정이 약간 비꼬는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맞아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다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내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올해는 이제 사실 뭐 주식 지금 이제 매매나 이런 걸 다 마무리하시고 네. 여행 떠나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쪽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 중 가운데서는 그래서 정리하고. 예,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오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내년 시장 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네. 지금도 좀 진지하게 좀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보죠. 네. 그 내년에 이제 생각해볼 이슈는 이제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고 금리 이제 두 인하. 번째가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에 그렇죠. 있죠. 11월에 있죠. 11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통계적으로 지난 1992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네. 정도의 통계를 보면 미국 대선이 있고 없고 미국 대선이 있을 때의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네. 변동성이 컸었다. 맞아요. 변동이 컸어요. 네,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월달, 6월달, 10월달이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10월달은 뭐 대통령 선거 직전이다 전이니까. 보니까 뭐 누가 되냐, 뭐 그렇죠. 정책도 그렇고 네. 또 6월달은 또 대선 주자 확정 전이기도 하고 또 3월달은 이제 뭐 당원 선거나 예비 선거 그러니까 뭐 코커스나 뭐 프라이머리 그게 이제 슈퍼와이어리 3월에 있어요. 3월에가.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3, 6, 10월인데 그러면 한 뭐 내년은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출렁일 있다.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12월부터는 좀 괜찮게 상승하는 모양새이잖아요.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내년 연말로 갔을 때 금리 인하를 몇 번 했었을지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이 조금 좀 예민하게 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물론 1년 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대선 변동성 좀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과 금리 인하에 대한 과연 몇 번 정도 나올까? 그다음에 네. 이런 변동성들이 어떻게 주식에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은 내년에 봤을 때 야, 진짜 이 섹터는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좋아하시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상엽 이사님 특히 좀 바이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오늘을 뺐습니다. 뺐습니까? 잘 뺐네요. 바이오 뺐어요? 잘 뺀 건가요? 네, 잘 뺐어요. 지겨웠거든요. 네. 바이오 얘기 계속 하셔가지고. 바이오 말고 오늘. 바이오 얘기하면 바이오로 또 1등 자리하셨으니까. 바이오로 유종의 미를 딱 했으니까. 거두셨으니까. 예. 바이오나 반도체는 좀 약간 좀 식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좀 그럼 다른 걸로? 새로운 섹터입니까? 네, 새로운 거. 오.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내년에? 이제 두 개 섹터를 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하나는 이제 조금 약간 소외된 네, 우주 항공, 우주 산업. 우주항공. 네, 우주 쪽. 예. 우주 좋아요. 네, 우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주항공청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나 이제 산업 쪽에서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제 빨리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의도 그 이제
국회의사당에서도 계단 앞에서도 빨리 통과돼야 된다. 그런 이제 촉구하는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 통과가 될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그 우주 탐사 50년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향후 50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로드맵이요? 왜요? 정부가 이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일정. 계획이니까 네. 50년 거를 미리. 네네. 그럼 우리 뭐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네요. 거의. 우리라뇨. 나구나.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50년 네, 후가 아니고 예. 이제 뭐 내년부터 추진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네, 됐으니까. 근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중요한 대한민국이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좀 우주항공이 좀 소외됐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또 나오면은 또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우주항공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네네. 그 달 탐사 뭐 그 안에 그러니까 나가서 뭐 착륙하는 뭐 엔진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착륙 단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네네네. 있을 거고 뭘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를 아무튼 근데 거기서 다른 섹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렇죠. 2차 전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는데 네. 네, 우주항공, 우주경제, 우주산업 쪽에서는 한화그룹이 한화가 최고죠. 네,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밸류 체인을 네.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화그룹 관심이 많이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은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네, 최근에 이제 공급 소식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뭐 민간 최초의 뭐 그 레이더 위성도 뭐 12월 초에 뭐 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한화 시스템 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아닌데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 네. 한화 시스템 어때요? 하나 시스템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군요. 통제 시스템. 통제 시스템이? 시스템. 뭘 네. 통제를? 우주 해요? 전체적으로 이거 통제하는 그걸 거군요. 관제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것들 관제실 같이? 예, 기술을 갖고 있죠. 한화 시스템이. 그래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하나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내년에 우주항공 쪽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또 주목해야 될 섹터 우리가 좀 뭘 좀 봐야 될까요? 네, 요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좀 넓혀서 보면은 이제 그럼 요게 자율주행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로도 그렇죠. 이게 또 관련되어 있죠. 뭐 IP나 디자인 하우스나. 근데 저는 이제 좁혀서 차량용. 차량용으로. 네. 왜 차량용을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가 2025년에 이제 차량용 메모리 1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1등 할 거야. 그러면 2024년 내년에는 또 관련된 신제품이 또 출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2개 우리 출시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러면은 삼성과 관련돼서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은 뭐 워낙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잘 생각해 네. 보면은 지금 갤럭시 24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AI 비서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 어차피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에 넣었으면 자동차에는 못 넣습니까? 그럼 무조건 넣는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무조건 넣겠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차량용 AI가 그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랑 뭔가 협업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협업 네. 관련된 뉴스도 뭐 몇 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한 2025년에 좀 더 협업된 뭐 파운드리 양산이나 관련된 제품들 소식을 좀 2025년에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온디버스 AI가 그러면 차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현재 옛날에 우리도 영화 중에 미드에서 네. 그 본격 제트 작전이 있어요. 맞아. 원격 제트 작전. 빨려라 키트. 네. 헤이, 걔 도와줘. 네. 지금 걔가 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게 보이네요, 벌써. 그거예요. 그거죠? 네, 그거예요. 그거구나. 네. 키트 일로 와 이러면 오잖아요. 오고 네. 오늘 어떻게 될 거야? 오다가 뭐 다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렇죠. 이제 그 차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는 그게 거예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옛날에 2030 원더키드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네, 근데 그때랑은 좀 사뭇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2020이네요. 원더키드 있었어요. 네, 원더키드 있었는데 그때는 또 너무 발전한 걸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키트는 성격 제트 작전 이게. 네, 이제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 완성도까지는 다 같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나머지 10%를 촬영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네. 이제 올해 이제
레벨 3, 또 시속 80km 달리는 이제 차량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네, 안 됐죠. 기술적인 부분, 안전성 때문에 네. 예, 좀 미루긴 했는데 진짜 내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늦어지면 그런 안 기대감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제 손을 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자율주행이고 레벨 3부터 운전석은 있지만 손을 뗄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드디어. 네, 와. 자 이제 어떻게 흐름으로 갈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렇게 AI, 온디바스 AI 차량용 반도체 어떻게 들어갈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건희 부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아까 너무 뻔한 거 했는데. 빠른 거 준비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빨리 좋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보죠. 그다음에 반도체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네. 네.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디램이니 랜드 이런 거는 그냥 회복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다 AI로 몰려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난리죠. 뭐 디자인 하우스 올라오고 IP 회사들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오. 이거를 삼성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다 일일이. 그렇죠. 삼성이 만들어주긴 할 수 있는데 네. 니들이 디자인을 해갖고 오면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되면 결국 협력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취약했던 부분들이 팹리스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쪽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 밸류가 아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대차 싸다고 얘기하는데 기아차도 싸다고 얘기하죠. 기아도. 뭐 PER 한 4배, 3배, 3.8배, 4배 이러는데 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못 올라갔을까?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주식은 기대감인데 주식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인데 기대가 지금 다음에 기대가 없는 거죠.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는 안 올랐는데 문제는 내년에 좋아진다는 신호를 보여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게 바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았는데 지금 좀 주춤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할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네. 지금 미국 시장 금리 이미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 1~2%가 굉장히 큽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그런데 예전에 뭐 3%로 빌리던 거를 사던 거를 5%라고 사겠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7~8%, 10%를 본 사람은 5%가 싸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에 이제 밸류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량 가격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뭐 리스라든가 그렇죠. 할부로 대부분 사니까. 할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기 렌터라든가 이건 고정금리로 적용을 받으니까 7%대 8%대 차를 구입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5%대로 내려온다면 차를 많이 살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예상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또 뭘 봐야 될까요? 현대차는 그렇게 좀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요. 예, 일단 뭐 섹터로 보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아까 이제 자율주행도 얘기하셨는데 뭐 자율주행은 어차피 지금 테슬라도 2단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3단계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도 좀 봐야 된다. 그게 너무 식상한 얘기죠. 네, 아니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예, 바이오 연체 이상현 비서님이 하시면 식상한데 많이 이건희 했으니까 부장님은 이상현 바이오 잘 안 하셨으니까. 예, 많이 안 가봤습니다. 바이오가 연초에 강할 걸로 보이는데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펩트론이 레고캠 바이오가 급등을 했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서 2조가 넘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죠. 근데 그것처럼 12월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12월 22일자로 나온 건데 네.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기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1, 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월을 대비해서 기대감이 생길 거고 아까 주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연초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딜레이 됐던 종목들이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우. 제가 레오캠 바이오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전에도 12월 22일 날 오늘 나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저번 달에 갖고 왔던 거 아니에요? 예. 늦게 나왔네요. 네, 늦게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바이오가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거고 섹터는 뭐 그 정도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정도를 좋게 보고 있다. 바이오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두 분께서 정말 그 많은 종목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 거의 따져보면 한 200개 안쪽이거든요. 네, 그죠? 그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정말 한번 좀 내년에는 보셔야 된다라는 종목 한 가지씩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먼저. 찌르볼 거. 자, 그렇습니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어떤 정보를 좀 볼까요? 네, 섹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네, 텔레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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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읍시다. 네, 적어야 돼요. 이거 예. 여러분 적어야 돼요. 어떤 네. 종목이죠? 텔레칩스. 네,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 그러니까 AP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AP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그 돌핀 시리즈라고 있어요. 네. 돌핀 3. 그래서 돌핀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 시계. 엔돌핀. 아, 그렇죠? 엔돌핀. 야, 지금 근데- 둘 다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짚어드립니다. 돌핀 시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엔돌핀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그나 이 무슨 박사님 계셨어요. 예, 네, 기억납니다. 근데 엔돌핀 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이게 그 NPU 적용하는 그 ADAS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에 좀 실적 가시화될 수 있겠고, 기관이 지금 5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였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 실적까지도 좀 겸비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종목 기억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재욱 씨 잘 적어주시고요. 적어놨어요 지금. 자, 다음은 이건희 부장님. 딱 한 종목만 선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요즘에 뭐 소외받고 있는 장비. 장비, 네. 장비주. 네, 예. 장비 중에 몇 번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갖고 나올 때는 안 움직이고 항상 나중에 움직이는 네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많이 이거, 봤던 종목이죠. 예, 삼성이 올해 한 110억 정도 이제 여기 물건을 사줬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살 거다. 왜냐하면 수율 개선을 위해서 얘네들의 계측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내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총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 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또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이재용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